그날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병원 진료실,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치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만 기억의 혼란이 자주 올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는 제 옆자리에 앉아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갔어?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지연이잖아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누구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키가 작았는데 엄마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갔어?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이 엄마와 나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집이에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지연아, 엄마 왔어. 저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 지연이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찾는 그 지연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찾는 지연이는 과연 누구일까? 새벽 3시, 엄마 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장, 그리고 책상,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옷장이 먼지 쌓인 상자가 보였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습니다. 상자를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봉인된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1975년 4월 12일. 이름, 박지연. 제 생년월일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신고서, 1976년 1월 5일. 이름, 박지연. 사망 당시 나이, 생후 8개월.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박지연. 제 이름, 1975년생. 제 나이. 하지만 생후 8개월의 사망. 저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서류, 입양신고서, 1977년 3월 20일. 입양아 이름, 김지연. 개명 후, 박지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그렇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죽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네 번째,
낡은 흰 손수건, 구석에 작은 자수로 이름이 새겨 있었습니다. 영희. 그런데 저는 이 손수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손수건. 그때 엄마는 황급히 뺏으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당신 거라고. 하지만 이 손수건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번째 서류, 편지,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28일,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께. 저는 영이라고 합니다. 1976년 제 아이를 맡긴 15년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잘 크고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단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남산타워 앞에 있겠습니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드림. 편지 뒷면에는 엄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15일 멀리서 지켜봤다. 영희 씨는 30분을 기다리다 울면서 돌아갔다. 나는 나서지 않았다. 지연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미안합니다, 영희 씨.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짜 박지연은 생후 8개월에 죽었고, 저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고아원에 버려졌고, 영이라는 여자가 저를 낳았고, 엄마는 저를 입양해서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붙였고, 1990년 제가 15살 때 영이라는 여자분이 저를 보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만나지 못하게 했고 그 모든 걸 37년간 숨겨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 상자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 있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엄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잠결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잠든 채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찾는 지연이는 죽은 첫 번째 아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어린 저, 엄마의 기억 속에는 아직 어린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상자 속 서류들을 봤습니다. 1975년 출생신고서, 1976년 사망신고서, 그 사이 8개월, 첫 번째 지연이가 살았던 시간. 엄마는 그 8개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날 밤 엄마가 또 무언가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렷하게,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1975년 4월 12일 지연이가 태어났어요. 3.2kg.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나는 26살이었고 처음으로 엄마가 됐어요. 지연이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지연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며 제일 먼저 지연이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안았어요. 지연이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웠어요. 8개월. 우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던 1975년 겨울이었어요. 12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연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열이 올라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고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약을 먹였어요. 하지만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지연이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가쁘고 거칠었어요. 남편과 나는 번갈아 가며 지연이를 안고 밤을 샜어요. 새벽 3시 지연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파래졌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지연이를 안고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지연이를 데려갔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1976년 1월 5일 지연이가 떠났어요. 생후 8개월 폐렴이었대요. 조금만 일찍 왔어도 살릴 수 있었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어요. 내가 늦었어요. 내가 지연이를 죽인 거예요. 장례를 치렀어요. 작은 관. 그 안에 지연이가 있었어요. 나는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무덤에 지연이를 묻었어요. 남편이 나를 끌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무덤 앞에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억지로 나를 집에 데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없는 집, 지연이 웃음소리 없는 집, 지연이 울음소리조차 없는 집. 나는 지연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연이 이불을 안고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어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1976년 여름 남편이 말했어요. 새 시작을 하자고. 입양을 하자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지연이를 잊는 것 같아서. 지연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지연이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엄마의 중얼거림이 멈췄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첫 번째 지연이를 잃고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두 번째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밤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1976년 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6년 10월이었어요. 남편이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낡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나는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작은 방, 흰색 침대 5개. 침대마다 아기들이 누워 있었어요. 원장님이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고 부모가 없거나 키울 수 없어서 여기 온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한 아기 앞에 멈췄어요. 생후 2개월쯤 돼 보이는 작은 아기.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생일이 4월 12일이래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4월 12일, 지연이 생일. 나는 그 아기를 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잠든 얼굴, 눈물이 흘렀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이 아이 사연이 특별하대요.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를 두고 갔대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찾아와서는 아기를 보며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원장님 손을 잡고 말했대요. 제발 좋은 집에 보내달라고. 자기는 키울 수가 없다고. 아기 엄마는 19살. 부모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고 했대요. 아기 아빠는 도망갔대요. 어떻게든 키우려고 했지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자기 손에서 키우면 아기가 불행할 거라고. 그리고는 아기 배냇저고리 안에 이것만 넣어놨대요. 원장님이 흰 손수건을 꺼냈어요. 구석에 작은 자수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영희, 그게 바로 그 미혼모 이름이래요. 원장님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아기가 크면 엄마가 남긴 거라고 전해달래요. 엄마가 사랑했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그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봤어요. 이 아기는 지연이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지연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기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기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이 작은 아기도 사랑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1977년 3월,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아기 이름은 김지연이었어요. 이름만 봐도 운명 같았어요. 지연. 나는 개명 신고를 했어요. 김지연을 박지연으로. 죽은 아이 이름을 물려주는 게 이 아기한테 미안했어요. 무거운 이름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지연이를 놓아주고 두 번째, 지연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아기를 데려왔어요.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을 때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내 품 안에서 잠들었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었고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라고. 비록 남이 낳았지만 내가 엄마라고.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영희 씨한테도 미안했어요. 이 아이를 빼앗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영희 씨가 선택한 거였어요. 이 아이를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로. 그게 사랑이었을 테니까. 나는 그 사랑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 깊숙이 간직했어요. 언젠가 지연이가 알게 될 날을 위해. 언젠가 지연이가 자기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할 날을 위해. 그날이 오면 이 손수건을 주고 영희 씨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너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말해야 할 때가 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두 딸을 안고 살았습니다. 죽은 첫 번째 지연이, 살아있는 두 번째 지연이, 둘 다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이름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 엄마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꺼낸 1990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남산타워 앞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뒷면에 적힌 엄마의 메모. 갔다 왔다. 멀리서 지켜봤다. 그러나 1990년.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잠결에 또 말했습니다. 1990년 봄 이야기를. 1990년 3월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낯선 필체. 뜯어봤어요. 지연 어머님께. 심장이 뛰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영이 15년 만에 온 편지였어요. 아이를 보고 싶대요. 단 한 번만. 멀리서라도. 4월 15일 남산타워 앞.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나는 밤새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지연이는 그때 15살. 사춘기였어요. 예민한 시기. 이런 걸 알면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일 지연이가 진짜 엄마를 알게 되면 나한테서 멀어질까봐, 나를 가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영희 씨한테 가버릴까봐.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영희 씨도 엄마인데 15년을 기다렸는데 단 한 번만 보고 싶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외면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4월 15일 그날이 왔어요. 오후 1시. 나는 집을 나섰어요. 지연이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는 버스를 탔어요. 남산으로 가는 버스. 창밖을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2시 10분 전 남산타워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관광객들. 나는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타워 앞을 봤어요. 2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35쯤 돼 보이는 여자. 짧은 머리, 낡은 옷, 손에 작은 가방 하나. 여자는 타워 입구 옆 벤치에 앉았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 영희 씨였어요. 나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영희 씨는 5분마다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는 듯 했어요. 혹시 지연이가 있나? 혹시 내가 오나? 10분, 20분, 30분. 영희 씨는 계속 기다렸어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안에 지연이 줄 선물이 있었을 거예요. 15년 동안 준비한 2시 반. 영희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나는 커피숍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영희 씨한테 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지연이는 잘 컸어요. 건강해요. 예뻐요. 착해요. 공부도 잘해요. 당신 딸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나서면 지연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진실. 그리고 나도 무서웠어요. 지연이를 잃을까봐. 2시 40분. 영희 씨가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한 번 더 주위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멀어지는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느린 발걸음. 영희 씨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오나? 혹시 아직 늦지 않았나?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영희 씨는 그렇게 멀어져 갔어요. 나는 커피숍에 1시간 더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나는 지연이를 안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나는 지연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했어요. 영희 씨한테, 그리고 지연이한테 둘 다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편지 뒷면에 나는 이렇게 썼어요. 갔다 왔다. 멀리서 지켜봤다. 나서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영희 씨.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상자에 넣고 다시 봉했어요. 영희 씨 주소도 적어뒀어요. 언젠가 지연이가 알게 되면 찾아갈 수 있게.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자라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해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990년 4월 15일. 저는 방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남산에서는 저를 낳아준 분은 울고 있었고, 저를 키운 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손수건을 봤습니다. 낡은 흰 손수건, 구석에 작은 자수로 놓아진 이름, 영희. 이 손수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엄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이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서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손수건을 황급히 뺏었습니다. 만지지 마. 처음 보는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소중한 거니까. 엄마 거예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손수건은 더 깊은 곳에 숨겨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청소하다가 또 발견했습니다. 옷장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그 손수건 아직도 있네요. 엄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버릴 수가 없어서. 왜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 무슨 추억인데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언제요?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저는 한 번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손수건은 엄마와 저 사이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50년 된 천, 빛이 발에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자수는 선명했습니다. 영희, 엄마는 이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이사 갈 때도 가져갔고 서랍 정리할 때도 남겨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손수건은 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걸 제게 주려고 간직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위해, 언젠가 제가 진짜 엄마를 찾고 싶어 할 날을 위해 엄마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떠나보낼 그날 밤, 엄마가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거예요. 언제 말해야 할지 몰라서 평생 고민하셨죠. 말하면 제가 떠날까봐 무서웠겠죠. 하지만 손수건은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게 알려주시려고 했으니까. 엄마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보기로. 37년 전 주소가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사 갔겠죠. 하지만 흔적은 있을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 하지만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찾으러 가는 거야? 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래.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제 다 컸네.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1990년 당시 주소, 서울 중구,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편지 속 주소는 재개발로 이미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기록. 그러나 엄마는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다른 주소, 직원이 새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남산 근처.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골목, 좁은 상가 건물들. 저는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1층 작은 식당, 간판에 적힌 이름, 영인의 국밥집.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 테이블 6개.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손님은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자, 짧은 백발, 허리가 약간 굽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여자는 습관처럼 테이블을 닦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제 눈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세요? 네. 앉으세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물과 앞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저는 엄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또렷했습니다. 제 얼굴, 나이 든 제 얼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손수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다시 손수건을, 다시 저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는 엄마. 엄마죠?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김지연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을 때 그 이름이었죠. 그러나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엄마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식당에 퍼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었어. 매일 생각했어. 내가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프진 않을지 걱정했어. 고아원에 전화하고 싶었어.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방해될까봐. 새 가족이 생겼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더 혼란스러울까봐. 엄마가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이걸 남긴 건 언젠가 내가 혹시 나를 찾진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 그때 이걸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을까봐. 1990년에 편지 보내셨죠.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네. 엄마. 그날 키워주신 엄마가 갔었어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저를 키운 엄마가요. 멀리서 보셨대요. 엄마가 울면서 돌아가는 거.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나셨어? 저 때문이래요. 제가 혼란스러울까봐. 엄마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4년을 여기서 기다렸어. 그날 이후 매일 이 시간에 창밖을 봤어. 혹시 내가 지나갈까봐, 혹시 나를 찾을까봐. 이사도 안 했어. 딴 데로 가면 너를 못 찾을까봐. 전화번호도 그대로 뒀어. 식당 이름도 내 이름으로 했어. 혹시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았어요. 이제.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행복했어? 네. 정말? 정말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키워주신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엄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선 또 다른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모셔왔어요. 엄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3미터 거리. 키워주신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일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키워주신 엄마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잘 컸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키워주신 엄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키워주신 엄마가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키워주신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두 엄마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요. 엄마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키워주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키워주신 엄마의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눈빛이 이 순간만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 그 빛 속에 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점점 더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또렷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영희 씨는 잘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세요. 다행이다. 영희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매주 엄마의 식당에 갔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엄마는 제가 먹는 걸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날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딸이 부르는 엄마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손수건 어디 갔어?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손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는 손수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소중한 거야. 알아요, 엄마. 엄마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키워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립니다. 키워주신 엄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십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키워주신 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두 엄마를 바라봅니다. 키워주신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습니다. 엄마가 키워주신 엄마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집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젊은 손, 세 손 위로 햇살이 비칩니다. 창밖,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칩니다. 엄마가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지연아, 네,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깊은 잠에 듭니다. 저는 두 엄마를 봅니다. 한 분은 잠들었고 또 한 분은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한 분은 떠나보내는 사랑으로 또 한 분은 지켜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아낌없는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무지개가 뜹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란 사랑해주신 사람이라는 걸. 낳아주든 키워주든 사랑해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라는 걸. 그리고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것을